자, 랭크 28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목적격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은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역할,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 중에서 대명사의 역할에 대한 관계대명사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혹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라는 이야기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 즉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다. 즉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기본 요소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자리를 관계대명사가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기본적으로는 whom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whom 대신에 who를 쓰기도 하죠. 이거는 의문사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도 whom 대신에 who를 쓰기도 해요. 물론 이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계 대명사가 목적격인데 앞에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의 어떤 목적어 자리가 되면은 이럴 때는 whom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는 who라고 하면 안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아니면 즉 앞에 전치사만 없으면 whom 대신에 그냥 who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다른 관계대명사였을 때 쓰는 이 위치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모양이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선행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위치 역시 주격, 목적격, 모양이 똑같다. 자, 그래서 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관계대명사가 자, 목적격이라는 이야기는 뒤 문장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일반적으로 타동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타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형태가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자동사든 뭐 타동사든 상관없이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앞에 선행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로는 뭐 명사가 나오겠죠. 명사가 나오는데 자, 이때 목적격일 때는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 생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실 줄로 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었을 때 문장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아마 제가 다른 랭크 파트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되어 있었을 때 문장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 명사와 대명사가 겹치는 부분. 쉼표 이런 것 따위 안 나옵니다. 순수하게 명사, 대명사가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와 관사가 겹치는 부분. 여기서 관사는 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명사와 명사가 겹치는 부분. 이때 두 명사는 서로 의미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면 실전에서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패턴이 될 거니까 이거 암기를 해두세요. 명대, 명관, 명명. 자, 따라해 봅니다. 명대, 명관, 명명. 자,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명대, 명관, 명명. 지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데 갑니다. 요거를 따라해 보세요. 명대, 명관, 명명. 자,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 그 밖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실전 문제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는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주어진 문장을 적절히 배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에 the woman이 선행사일 거고 has been given이 그렇죠. 동사고 이게 우리가 직접 목적에 해당되는 패턴이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 문장, 이 부분이 없더라도 일단 문장이 성립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그죠? 그 여성이 일자리를 얻었다 했어요. 그러면 이 그 여성이라는 여성이 어떤 여성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 정보가 관계대명사로 나타나는 거겠죠. 자, 여기 딱 보니까 그들이 어제 인터뷰를 했던 여성이다. 그죠? 그래서 whom이 제일 앞에 나오겠죠, 당연히. 물론 이 whom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who라고 해도 됩니다. who라고 돼요. whom. 그 다음에 they interviewed. 여기 they는 뭐 회사 관계자겠죠. they interviewed. 그 다음에 목적의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주, 목,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됩니다. 자, 목적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who 혹은 whom. 이때는 있는 걸 다 배열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ass me, 나에게 주세요 이 말입니다. 여기 pass도 전형적인 사형식 동사죠. 앞에 간접 목적가 나왔으니까 뒤쪽에는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직접 목적어인 것 같아요. 신문을 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문을 달라 이렇게 말해도 좋긴 한데 여기서 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신문인가? 자, which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에 썼겠죠. 그다음 you've read 네가 다 읽은 이 말이죠. 네가 읽은 신문을 나에게 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다. 그죠? 비어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했다시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목관대가 나오면 주어 동사 이때 동사는 타동사라 했죠. 이래 나오든가 아니면 타동사든 자동사든 어쨌든 나오고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라 했는데 여기서는 아직 전치사 유형은 아직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들은 자서전, 그죠? 자, 자서전과 사람이다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that many readers. 자, 많은 독자들이 have loved. 좋아하는, 그지?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that을 쓴 이유가 여기 보면 선행사로서 앞에 있는 autobiography 이라는 말과 뒤에 있는 the man 하나는 책이겠죠 당연히 책이니까 이게 사물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물과 사람이 동시에 선행사로 나왔다 그죠?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that을 쓴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방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1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영작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일단은 여기 보니까 동물 유형의 어떤 조각들은 신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랬어요. may represent 뭐뭐를 표시하다, 나타내다, 대표하다는 뜻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신을 admired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the gods라는 말과 뒤에 있는 the gods라는 말이 중복되는 거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했던 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gods를 설명해주는 말로 문장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me statues in the forms of animals may represent God 이렇게 되죠. 이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뒤쪽에 있는 요 God라는 선행사가 이 뒷문장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는 빼고 알맞은 관계대명사 that 혹은 which
중에 하나 적고, 그 다음에 many people admir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The English is quite similar to the one used hundreds of years ago 이랬습니다. 여기 used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입니다.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영어는 quite similar, 아주 닮았다 이랬습니다. 수백 년 전에 사용했던 것과 아주 닮았다 이랬죠. 지금부터 수백 년 전의 영어 같은 뭐 중세 영어 좀 되겠죠. 자, 우리는 make use of, 활용한다 이랬습니다. 뭐를? 그 영어를 오늘날.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되는 말 이거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영어가 수백 년 전의 영어와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the English를 선행사로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절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the English라는 말이 중복되니까 빼게 되면은 여기에 make use of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타동사죠. 그죠?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비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at 혹은 which we make use of today. 그리고 이제 비로소 여기 is 여기서부터 동사가 나오면 되겠죠. is quite similar to the one used hundreds of years ago 이렇게 됩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이 정도 여러분들 아마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략이 가능하냐? 아니면 생략 가능하지 않으면 X를 하라. 하면은 X 동그라미, 안 하면 X가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생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죠? 목적격이면 생략한다. 목적격이면 생략을 하고, 한눈에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생략을 하게 되면 그 유형이,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명대, 명관, 명명, 이렇게 된다 했어요. 자, 여기서, 명대, 명관, 명명이 서로 이래 겹치는 것들이 모두 다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생략이 되었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에 명사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은 전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선행사겠죠. 선행사고 이 뒷부분은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뒤에 관계대명사절의 주어 부분이죠. 주어이거나 아니면 주어의 일부, 주어의 어떤 일부 부분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목적적이라도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목적격이라도 전치사의 목적격일 때는 그럴 때는 생략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격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대명사가 자 앞에 여기 뭐가 보입니까? 여기 쉼표가 보이죠?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뒤쪽 랭크에서 아마 공부할 거예요.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쉼표가 있을 때는 목적격이라도 생략을 하면 안 된다. 알겠죠? 또 뭐 여기에는 적혀지는 여기에서는 굳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애매모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이제 말의 표현상의 이유 때문에 목적격이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략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시험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요것만 아니면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문장을 한번 볼까요? Focusing on the one thing 이랬죠. 자,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은 바로 is 동사죠. is. all that. that이야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니까 all도 어쨌든 대명사죠. 명사죠. all도 어쨌든 대명사도 명사니까 명사고 이것이 만약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you 바로 다음에 대명사가 주어에 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선행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로 이어지니까 이거는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생략을 하게 되면 all you 이래 되겠죠. 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지? 자, 한 번 다시 말하지만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 요겁니다. 명사, 대명사가 겹치는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should do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전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의 길에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전부는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문장, 1번 문장 같은 패턴은 되게 이게 주어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이게 보호 자리에 오고 이런 유형을 많이 쓰는데 여기 자리가 좀 바뀌었죠, 그죠? 이게 오히려 주어 자리에 오고 주어가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사용되는 주어가 이렇게 보호 자리에 온 거라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게 그 말이니까 아마 이게 주어가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제 생각에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en I feel down or need help 기분이 우울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I hope to 나는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된다. 즉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 who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앞에 전치사가 없지 않은 한은 모양이 똑같으니까 뒤에 문장을 보고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자, since로 이거는 부사니까 이거는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고 보니까 여기 동사가 나오니까 요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따라서 생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진심으로 나를 편안하고 relaxed. relaxed도 편안하리란 말이겠죠. 마음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relaxed. 신체가 편안하게 해주는 신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중요한데 특히 feel down 기분이 우울할 때 있죠. 이럴 때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본다고 해가지고 진정으로 자기가 편안해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은 되겠지만 진정으로 편안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내 곁에 있어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일단은 먼저 자기가 주도적으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조금 있었을 때 그 상대의 도움이 그것이 배가가 되죠. 증폭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적극적 어떤 노력이 없이 타인의 어떤 이 도움만 받는다면 그게 중독되기 쉬워요. 중독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 진정으로 자기가 심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진정으로 그걸 치유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주도가 되고 그리고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도적 삶을 살으라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The people whom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이거는 뭐죠? 목적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목적격이라고 생각을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전치사의 목적격인 경우. 두 번째, 앞에 쉼표가 등장하는 경우. 이거는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자,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 요 표현에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주의해 한다기보다는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여기 believe라는 요 동사가 여기서 오형식 동사죠. 오형식 동사고 deserved는 여기서는 목적격 보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가 뒤에 있는 거죠. deserved는 과거 분사로서 장애인의라는 형용사로서 목적 보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목적어가 비어 있고 목적격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이전에 formerly 과거에는 사회에서 장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can create 이제는 create 만들어낸다.
그들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한마디로 사회적 일원으로서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겠죠. 건설적으로 사회에 contributing to, 기여를 by 함으로써. 그죠? by ing 이렇게 됩니다. 사회 건설적으로 기여를 함으로써 그들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사회적으로 큰 어떤 그들 나름대로 했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3입니다. 배열 영작이에요. 주어진 말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뭐 계속 연습하는 거지만, 우리말에서 영어와 비교를 해서 우리말에서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고 배열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집단으로 살고 있는 사회적 동물들은 이랬어요. 뭐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전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 그죠? 동사부터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주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주동, 목보, 장방, 시니까 동사. 이거 죄송합니다. 자, can achieve things. 어떤 것을 성취를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어떤 게 어떤 것일까 궁금하죠? 그래서요, things를 설명하는 게 뒤에 이어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things와 같은 이런 말이 특별히 뒤에 수식어가 딸려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주변 상황들,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일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That an individual cannot do 이래 놨죠. 자, 여기에 individual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animals living in groups 혹은 social animals 이거하고 대비가 되는 말이죠. 어느 한 개인 혹은 개체가 그렇죠. 무리가 아니라 어느 한 개인이 성취를 할 수가 없는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죠. 없는 것을 성취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당신이 숙달할 수 없었던 복잡한 기술이 이랬어요. 얻는 이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주어 자리에 가야 될 것 같고 복잡한 기술이라는 말이 선행사가 될 것 같고 앞에 있는 당신이 숙달할 수 없었던 이라는 말이 지금 관계대명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기술이니까 complicated 보이죠? complicated skills. 그렇죠. You could not master. 지금 관계대명사가 없습니다. 그지? 없을 수밖에 없는 거는 즉 생략한다 그 말이죠. You could not master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뒤에 거는 그냥 평이하니까 바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입학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얻는 이가 요게 그렇죠. 주어가 되겠습니다. 최종 면접 3일 전에 이랬어요. 최종 면접 3일 전에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지원자가 치러야 하는 인성시험입니다. 이랬어요. 인성시험 요게 보니까 입니다니까 비동사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성시험이 아마 보호자리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시험을 요 부분이 설명하는 그런 패턴의 문장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자, 보면 The second step for entrance. Entrance가 이제 입학이란 말입니다. 자, 입학을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입니다. is. Personality test니까 인성시험이에요. Personality test. 근데 이 Personality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모든 지원자가 관계대명사를 속에 여기 또 주어가 되겠죠. 치러야 하는, 여기에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치러야 하는 이란 말이 여기 내용이 조금 보니까 중첩되어 있죠. 치러야 하는 의무고, 치르다라는 일반 의미니까 아마 should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관계대명사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which all applicants, 모든 지원자들이 should take. 여기 take test, 시험을 치르다죠. 그래서 치러야만 하는 시험이다. 최종 면접 3일 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4입니다. 자, 단어가 추가 가능하고 반드시 관계대명사를 꼭 써라 했습니다. 적절한 관계대명사를 써라. 주격을 쓰든 목적격을 쓰든 어떤 격을 쓰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문장 상황에 맞춰서. 자, 당신이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실입니다. 있는 사실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은
너무 많이 집중하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빠진 건 뭐겠죠? 당신이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무래도 on 다음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하는 것은 이게 주어겠죠. 효과가 없다 이랬으니까 여기 동사가 되겠고 아마 비동사가 될 것 같아요. Concentrating too much on 사실, 그죠? A fact. 자, 어떤 사실 당신이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that 혹은 which you are trying to remember. 여기 목적어 잘 빼어 있겠죠, 그지? 그런데 이것은 어떻다고? 효과가 없다 했죠. 효과가 없다. 동사가 안 나오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요게 효과가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패턴입니다. doesn't work, doesn't work. 요때 work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다 이런 뜻이에요. 효력을 발휘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이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할 때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unintentional이라는 말이 의도하지 않은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나머지를 여기에 메꾸면 될 것 같아요. 좌절은 여기서 좌절은 여기 주어가 있죠. 좌절은 감정이다. 여기 동사 부분이 될 것 같고 여기서 당신이 느낄지도 모르는 자연스러운 이라는 말이 감정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들이나 이런 게 따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rustration, 좌절. 이는 is natural emotion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참 이렇게 꺼내야 되겠죠.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당신이 느낄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이 이제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that 혹은 which you may fear 이래죠. you may fear 목적어 자리에 비어 있죠.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여기 좀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쳐볼게요. 자, 초기 증착밀들은 초기 early settlers,죠. 자, turned 여기에 turn into 이렇게 됩니다. A를 B로 변환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deserted land니까 황무지겠죠. 버려진 땅. 황무지를 with fear 밀밭으로 전환시키거나 여기에 바꾸거나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혹은 그들이 돈과 교환할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제공했다. supplied things and services. 그죠?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 물건과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 그러니까 돈과 바꿀 수 있는, 그죠? 돈과 교환할 수 있는 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that 혹은 which they could exchange. 여기 exchange와 for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exchange A for B. 그러면 B 대신에 A를 교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exchange라는 이런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상호 목적어가 옵니다. 복수형이 나옵니다. 교환하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니까 복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가 목적어는 여러분들 의미적으로 목적어를 나눌 때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타동사의 목적어는 타동사의 동작의 대상이다 보통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자,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설명할 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목적어는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도구 목적어가 동사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도구 목적어 그리고 결과 목적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타동사의 행동의 결과물에 해당되는 말이 목적어 자리에 온다는 뜻입니다. 결과 목적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죄기 목적어, 죄기 대명사 self 아시죠? 죄기 목적어.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상호 목적어, 뭐 이치어들 이런 거 있죠. 서로랑 이런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주어와 목적어가 어원이 같거나 그 의미가 유사한 말이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 그럴 때 그 목적어를 우리가 동종 목적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세 개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도구 목적어와 결과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의미적으로 구별을 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실제로 목적을 인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요 exchange라는 동사가 나와서, 여기 exchange라는 동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잠깐 해봅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28, 랭크 28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